안녕하십니까, 닥자TV 천우입니다. 자,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일, 원래 보통은 내일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생방송으로 보통 진행을 하다가, 내일 제가 좀 일이 있고 이제 병원 예약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단 녹화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내일도 안 하면은 조금 장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내일도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오늘 녹화 방송으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자, 원래 하던 대로, 하던 스타일대로 해볼게요. 자,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순매수 1조 2,800억, 외국인들이 한 7,700억 팔았고 기관들이 한 5,200억 팔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그렇고요. 코스닥 시장은 4,140억, 외국인들이 2,5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한 1,4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 개인이 4,270, 그리고 외국인이 한 만, 이게 금액으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4,270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한 1조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선물을 개수로 하면 12,000개 정도 순매도를 보였네요. 순매도. 자, 옵션 시장은 콜풋 이렇게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풋옵션을 좀 샀고 기관들이 콜옵션을 좀 샀다는 거,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해외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낙폭이 조금 크게 나왔죠.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상승을 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다우존스를 먼저 보면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하락 이후에 저점을 계속 지켜줬었고, 또 이렇게 좀 늦게 나오네. 지켜줬었고, 일단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변곡점에서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뭐 전고점 자리를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1차 반등을 보인 이후에 조정, 그리고 지금 올라온 모양을 보면 사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마무리되느냐, 완전히 마무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지수는 대략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속도가 느리죠. 또 341790 341790.07 요 지수가 이제 안 깨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최근의 움직임은 이 저점 이후로 반등이 이렇게, 아이고 또 안 나오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참 뭔가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쪽에다 놓고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저점을 찍은 이후로 1차 상승, 조정, 그리고 2차 상승, 조정 중에 있죠. 지금 아직 조정이 끝났다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엘리오트 파동상으로 얘기를 드리면 1차 상승의 고점을 이제 두 번째 조정, 이게 이제 4파가 될 수 있는데요. 4파가 되려면 이 고점을 깨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34179007이라는 지수 다우존스 상으로는 여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상승을 하면서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상당한 희망이. 그리고 지금 현재 움직임은 좀 그래도 좀 양호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런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저점이 이제 높아졌죠. 저점 상승이 나왔고 반등 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먼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점을 찍고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라간 거. 요게 이제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이제 5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5개의 파동으로. 그래서 5개의 파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상승 파동은 총 이제 전체적인 상승의 파동이 5개로 만들어지면 일단 그 충격 파동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여기가 하나의 파동, 그리고 조정, 2개의 파동, 조정, 3개의 파동. 만약에 이렇게만 만들어진다면, 만약에 오늘이 저점이었다. 그러니까 어제가 저점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5개의 파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뭐 전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든지, 또 돌파는 안 하는 게 좋긴 해요. 한 방에 돌파는. 그래서 접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일단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이제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여기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 34179007 요 지수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런 흐름도 다우존스에서는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이 가운데에서도 사실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왼쪽 저점을 이렇게 계속 깨고 내려왔고, 다우존스는 저점을 계속 지키고 올라갔고, 뭐 이런 흐름들을 생각을 한다면, 뭐 사실 나스닥이 조금 차이나는 흐름을 보였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고점부터 내려오는 파동을 사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나스닥은 대략 그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5, 3, 5 정도의 조정 형태를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흐름을 만약에 보인다고 계산하면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흐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5개의 흐름이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3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535의 조정은 사실 뭐 이게 왼쪽 파동이 만약에 5개라고 가정을 하면 535의 조정은 사실 이렇게 그 플랫 조정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내려오는 파동을 과연 그러면 명확하게 535로 봐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그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만약에 완전히 해석한다면 이 자체를 5개의 파동으로 보지 않고 그냥 3, 3, 5 조정이 내려왔다고 본다면 이 올라가는 파동도 크게 좀 파동을 그리면서 전고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아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이 이제 뭐 요런 자리에서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일단은 트랩을 주긴 줬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분위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단순하게 너무 하락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이렇게 왼쪽 고점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었다는 것은 이 자체로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이틀 정도 하락을 보였으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느냐, 위로 나오느냐 아래로 나오냐 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시장을 좀 달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S&P로 넘어가겠습니다. S&P도 사실은 이제 다우랑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S&P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점을 찍은 이후로 물론 이제 그 다우랑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다우 같은 경우는 맨 왼쪽이 그 최저점이었고 저점을 이렇게 상승시켜 가는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네요. 그죠?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요렇게 저점을 여기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우랑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차 상승 후 조정이 들어왔고 1, 2, 3, 4, 5 나온 다음에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지금 4416.78 요 지수 제가 이거 하나 지워야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4400포인트는 이제 좀 제가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될 수 있어서 표시했던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요 4416.78 요 자리 요게 맞나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맞네요. 4416.78 요 지수가 이제 중요한 지수인데요.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돌아서 준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한번 최소한 트라이 하러 갈 수 있겠죠. 근데 바로 간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시간적으로는 좀 여기서 이제 신고를 내기 전에 횡보 조정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면 신고를 내고 바로 튀어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냐면 이
전체의 조정이 A, B, C가 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그 저점이 상당히 좀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튼튼한 저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급격하게 막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오는 흐름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441678 이 자리를 그러니까 S&P 기준입니다. 441678을 건드리는지 안 건드리는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 만약에 건드린다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41678을 깨지 않고 신고가를 단기적인 이쪽 왼쪽 고점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441678을 깨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요 정도로 해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법을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1번입니다. 1번 최근에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추세 저항을 받으면서 일단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죠, 그죠?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독일 지수도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 오면 뭐 이렇게 급반등이 나타난 거잖아요. 일단 정리한 다음에 재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좀 보였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저항대에서 지금 추가 상승은 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었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향후의 중장기적인 흐름은 또 긍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WTI 유가입니다. 유가. 자, 유가는 제가 뭐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나요?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어젯밤에 요 라인을 깼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요 라인인데 지금 요 라인이 아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완벽하게 확인을 하려면 이 전저점, 중요한 것은 이 전저점과 맞물리잖아요. 그죠? 요런 자리를 깨트려 줘야 된다. 흐름상으로는. 그래야 일단 이 유가는 더 이상 쉽게 상승 쪽으로 기울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저점 요 자리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자, 요 날이 저점이었죠. 이렇게 보시면 93.53 93.53 요 날은 얼마인 거였나요? 93.41 그럼 93.41이 되겠네요. 93.41 이 93.41을 포인트로 두고 요 저점이 깨진다면 93.41이 깨진다면 일단 추가 하락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88불 전후 요 가격대까지는 일단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자리가 들어오면,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 들어왔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연속으로 깨고 내려가느냐, 그래서 뭐 여기 한 70불 때 후반에서 이제 이렇게 반등을 주느냐, 아니면 이거 여기서 리바운딩을 줘가지고 이 중간에서 반등을 줬다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느냐, 뭐 이런 어떤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추세가 깨졌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하면. 그래서 어떤 경우든 뭐 큰 무리는 없지만 사실 만약에 여기를 급격하게 이제 깨고 내려오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보다는 사실 여기서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가는 이제 직전 저점을 오늘 깨느냐 못 깨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지금 유가 오늘은 변동폭이 크진 않네요. 아직 전저점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선물 차트에서의 전저점은 대략 그 한 92불 정도 돼요. 92불. 93.4불 정도로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월물 차이가 나서 그런 거니까 정확하게는 사실 92불이 깨지는 게 확실하겠죠. 92.2불이네요. 92.2불. 자, 그래서 이 크루드 오일이 92.2불을 깨는지 확인해 주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추세가 깨트려지는지 추세가 깨지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단계는 지금 성공한 거예요. 1단계는 그래도 왜냐면 종가를 늘 지키던 그 추세를 올라섰으니까, 그러니까 깨졌으니까, 그 추세가 지키지 못하고 깨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1단계는 성공이다. 1단계는. 자,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가 제가 계속 좀 천연가스에 대해서 그 상승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뒤늦게 지금 추세적인 상승세를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이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추세적인 상승세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는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가격 레벨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고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전고점 자리가 이 전고점 자리가 좀 오버슈팅 같았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을 당분간은 이렇게 쉽게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쯤 들어오면 한 1,800불대 중반 아래에서는 일단 이제 내려오면 리바운딩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1,850불을 전후로 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보고 지날게요. 옥수수고요. 옥수수는 이제 잘 버티고 있죠, 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 버티는 애들은 섣불리 전고점을 이렇게 때렸다고 해서 섣불리 숏을 치시면 특히 이제 이런 곡물 쪽 이런 쪽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그 밀 가격 보시면 이건가요? 헷갈리는데 여기 있다. 12호대. 자, 밀 가격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보였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잘못하면 여기서 선물 체결을 못 시켜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 가격은 일단 좀 안정권으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이런 자리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기 전에는 언제든지 또 추가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곡물 요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급락을 보였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이 일단 나타날 거다. 그리고 뭐 봉 모양도 사실 반등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봉 모양만 갖고 얘기를 한다면 내일은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갭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양봉을 또 크게 양봉이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나와주면 오늘 삼성전자가 사실 전저점을 깼는데
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설 여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셨는데 얘기를 못 드렸는데요.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예측 쉽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게. 자, 그 미국 10년물 차트입니다. 미국 그 10년물 채권이죠. 하여튼 어쨌든 자,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이 자리가 이제 강력한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로 지금 이제 이 이제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이제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도 사실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트상으로 이제 일봉을 하나 보여드리면, 일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저 위에서 멀리서 내려오는 어떤 추세에 상단 근처까지 이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 근처까지. 그래서 이 자리를 사실 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꼭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이제 이 그 추세 자리 근처까지는 일단 한번 가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승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가고 꺾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판단은 쉽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판단은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시간 차트에서 보면 한 번의 반등은 더 있어 보이긴 해요. 바로 급반등을 보이진 않을 것 같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을 끌다가 하던가 이렇게 상승을 하던가, 뭐 이 시간적인 문제는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이런 조정, 삼각 수렴 조정을 보이고 상승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 수렴형보다는 이런 이제 플랫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동일한 파동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상단을 때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패턴에서는 이 왼쪽 고점, 이 고점을 한 번쯤은 넘어서는 파동이 나와야 그래야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번 상승 그 금리 상승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제 분석이 늘 뭐 확실히 맞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 제가 이제 대충 그리긴 했는데요. 지금 명확하게는 이런 추세선이 깨질 때, 깨질 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선이 깨지면 일단은 요 저점까지 일단 2.3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깨졌다가 이제 반등을 줬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추세적인 좀 조정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직은, 아주 크게 봤을 때는 뭐 많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2불, 아니 그러니까 2불이래. 2.0 정도, 2.0 정도까지의 조정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찌됐든 만약에 추세가 깨지고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 2.0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온다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자체는 일단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뭐 마찬가지예요. 흐름은 여기 이제 뭐 TN이나 GN은 이제 거꾸로 차트가 이제 반대로 나와서 그렇지 동일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향만 이제 좀 다르게 반대 방향으로 나올 뿐이지
동일한 논리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반대로 움직인다. 자,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여기서 보는 거는 뭐 아까 뭐 S&P 보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예, 동일한 관점에서.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는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막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정폭도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는 조정폭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지금 1시간 차트로 보면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혹여라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이 추세가 깨지면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확인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왼쪽 고점 지금 라인에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버티다가 좀 시간을 두고 반등이 나타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신고가를 한 번쯤은 경신하고 나서 내려오는 흐름을 일단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다. 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참 뭐 한 번쯤 여기 이 위를 한번 이제 건드려 주기를 바랬는데 아쉽게도 그만큼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어제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오늘 좀 하락세가 이제 좀 깊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추가 하락 여지가 있어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데 이건 뭐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런 고점 돌파에 실패하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런 갭자리 같은 거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예상을 하기도 아직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박스권 내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내에서 그냥 움직인다 정도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뭐 박스권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지금 뭐 조금 올라가길 기대했었지만 아쉽게도 실패하고 내려오는 모습이라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점을 높이고 있었고 일단 뭐 갭 정도까지를 열어놓고 보고요. 여기 갭 자리가 대략 한 2660 정도 되네요. 2660 정도까지를 열어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2695니까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대략 한 35포인트 정도를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반드시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또 반등 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찍어야나 시장이 좀 탄력적인 지수 상승은 예상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못 오른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장세는 언제나 다양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사실 시총 상위주들의 상위주들이 굉장한 시세를 내면서 움직였던 한 해였고 그 힘이 소멸되는 과정이 2021년에 작년에 나타났었고 본격적인 하락은 사실 2021년 이제 중반 이후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6월 지나면서 7월부터 나타났는데요.
이 흐름은 사실 이제 대형주들이 확실하게 이제 뭐 일부 대형주들이 이제 다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고 뭐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아직도 판단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반도체 지수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어야 지수의 탄력적인 모습은 나타날 거다. 다만 지수가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익률 게임은 그 수익률 게임에 대해서는 더더욱 사실은 지수가 막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어떤 강력한 하락을 보이지 않는 한, 오늘은 좀 충격을 받았죠, 단기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는 한 수익률 게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코스닥도 먼저 한번 볼까요? 코스닥 지수.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코스닥 지수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보면 이제 한 번쯤 조정을 받을 자리가 왔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은 더 이상 탄력적인 상승을 하기는 좀 버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냥 그 말 나오기 얼마 안 돼서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위 왼쪽에서의 그 모양도 사실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고, 지금 상승폭도 이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런 저점들도 돌파하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거예요. 내일 정도 보면 또 이제 진입 자리를 노려야 할 만한 그런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그러니까 뭐 개별 종목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 종목들도 상당폭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시총 상위 그 1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1위를 탈환을 했고, 셀트리온을 넘어서서 탈환을 했고, 오늘도 뭐 한 1% 중반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지만 어저께 재료가 발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무상을 300% 정도, 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동시에 발표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저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수를 잘 버텨줬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종목별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오늘 뭐 제가 뭐 볼 수 있는 최대한 한번 보고, 그렇다고 뭐 다 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뭐 느낌 닿는 대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보시는 바대로 이 왼쪽 저점을 깨트렸습니다. 오늘 왼쪽 저점을 깨트렸고, 상당히 좀 좋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깨트렸다는 것은 상당히 뭐 좀 불쾌한 거죠. 지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사실 여기 지금 조금 잘못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지점 저점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68,300원 68,300원을 깨서 68,000원, 오늘 종가도 68,000원에 끝났습니다. 종가도 이게 흐름이 좋지가 않죠. 그죠?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흐름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오늘 이제 1조 개인들이 1조 2천억 가량의 이제 순매수를 보였다고 했는데, 이건 이제 업종별로 한번 보면 오늘 전기전자가 이 중에서 7,700억이에요. 전기전자가. 나머지는 이제 뭐 한 5천억 정도를 5천억 정도를 뭐 다른 걸 샀다고 산 거죠. 다른 걸 사긴 했는데, 어찌됐든 7,700억을 이 전기전자를 샀다는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 이제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거죠. 그죠? 사실 뭐 흐름이 좋진 않아서 저는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 모으고 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사 모을수록 사실은 올라가기가 점점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점점 올라가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들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매수를 하려면 이런 하락 추세를 일단 돌파한 후에 이 위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이제 좀 확률적으로 좀 덜 물리는, 그리고 시간도 절약하는 투자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어디서, 이거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샀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돌파하고, 뭐 돌파한 자리에서 샀든 아니면 돌파했다 내려오는 자리에서 샀든 이 추세를 돌파한 자리 이 이상에서 샀을 때는 시간적으로도 꽤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다소 저점보다는 비싸게 사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저점을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가능하기도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이렇게 분석상으로 보면 여기서 뭐 잘못하면 지금 68,000원인데 앞으로도 뭐 한 5,000원 정도의 추가 하락은 가능하다. 예, 추가 하락이 온다가 아니라 가능하답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 빠르게 돌아서면서 급반등이 나타나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뭐 전저점을 깼다 하더라도 빠르게, 그 대신 이제 전제는 내일 당장이에요. 내일 당장. 빠르게 올라서야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점진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사실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삼성전자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잠시만요.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자, LG에너지 솔루션은 뭐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는 잘 버티고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사면 어찌됐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잠시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박스가 상단으로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하단이 깨지면 이제 뭐 바닥 확인하러 한 번쯤은 내려올 수도 있다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잠깐만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를 찍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이 추세를 안 깨는 게 좋았는데, 물론 이게 추세가 깨진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안 돼, 이거는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만약에 좀 강하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이 추세를 안 깨는 게 좋았을 텐데, 이제 어제 이 추세를 깨면서 지금 오늘도 사실은 더 추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기는 하면서 이제 플러스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다행히 상당히 지금 흐름은 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 보시면 11만 1,000원, 여기 11만 1,000원을 오늘 깼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안 깨는 게 좋은 건데 이렇게 자꾸 깨는 거는 사실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뭐 이런 자리,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런 자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급격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 흐름을 아직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금 추세를 그어놓고 이런 추세를 돌파할 때까지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파할 때까지는. 그래서 돌파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 적어도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비싸게 사더라도 긍정적이다. 리스크도 적고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점도 왼쪽 저점도 깨졌고 지금 상승이 일단락 난 다음에 박스권 등락에서 과연 하락세로 이제 전환을 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SK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SK 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짧게 이제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는 그냥 반등에 불과한 그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도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그닥 이 종목에는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흐름은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 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네이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중 저점을 찍었고 돌파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 반등의 한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곧바로 돌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쯤 매도를 하고 나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쯤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저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저점을 꼭 찾는 게 아니라 돌아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를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여러 번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방에 돌파하기 힘들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어제부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이버 일단 전저점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꽤 세게 올라오긴 했는데 저항선에서 부딪히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오늘은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조정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번 상승을 일단 마치고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이제 박스권 조정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좀 하락 조정이냐 이런 게 이런 것만 남아 있었던 건데 이제 하락 조정을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정이 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제 세게 올라왔잖아요. 생각보다는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매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내려온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지만 이만큼 내려올 수도 있고 요만큼 내려올 수도 있는데 조정을 준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혹여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조금 먹을 거 조금 놓쳤다 정도. 그러면 결국은 이 추세를 돌파하기 전에 다시 조정이 오니까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을 때 추세 상단까지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일단 매도로 대응하고 다시 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던 저점 라인 근처에서 완전히 터치하지는 않았는데 근처에서 이제 일단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모양새가 제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또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저점 테스트를 했을 때 저점을 안 깨고 또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서 일단 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말이 좀 꼬여요 자꾸.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도 뭐 최근에는 일단 여기 굉장히 진입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진입을 했다가 일단 반등을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냐면 단기 하락 추세를 어찌됐든 돌파를 한 상태에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파른 추세는 사실 어떤 식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지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낙폭이 상당히 깊었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고 이후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낙폭도 낙폭이지만 일단 흐름 자체가 아직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상당 기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드디어 어제 일단 추세 복귀가 나타났습니다. 하단 추세를 강하게 깼다가 그래도 뭐 아주 하락으로 멀리 가지는 않고 어제 기존의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면서 올라섰어요. 자, 지금 잘 버텨준다면 일단 또 박스권 내에 회귀 현상에 따라서 박스권 내에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 그래도 강하다는 얘기죠.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다시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가 지금 눌림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리만 지켜진다면 큰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움직임 자체는 아주 나쁘게 볼 이유도 없고 아주 긍정적으로 볼 이유도 없지만 일단 여기가 지켜진다면 서서히 이제는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KB금융입니다. 뭐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은 좀 올라가다가 지금 멈춘 상태에서 대래 하락 조정을 급격하게 이제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사실 좀 금융주 투자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금융주가 다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인 흐름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뭐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건 아니니까 어떤 좀 긍정적인 모양새가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은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도 저항선 부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항선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아직 바닥을 찍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바닥 왼쪽 저점이 그러니까 39,550원이 좀 중요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그걸 장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뭐 쉽게 건드리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주자. 자, 다음은 신한주주입니다. 신한주주는 그래도 이제 그 금융주, 은행주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그래도 KB금융에 비해서 좀 나았죠. 고점도 살짝 돌파하기도 했고 좀 올라온 게 세게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KB금융에 비해서. 근데 뭐 그렇다 한들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또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추세 돌파가 나타났었지만 다시 추세 눌림목 나타나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음은 잠시만요.
지금 된 건가요? 네, 됐네요. 다음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이 추세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보이고 있어요. 아주 약하다는 얘기죠. 아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저 추세 복귀가 나타나고 뭐 그런 흐름이 보여질 때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다음은 LG전자. LG전자는 뭐 또 신저가를 깠어요. 또 신저가를 깠습니다. 힘듭니다. 힘들어. 어디까지 내려갈지.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다중 저점을 그래도 보이면서 반등을 줬었는데, 이 반등의 자리가 추세 상단이었고 정확하게 추세 상단을 찍었고, 그 이후로 추세 깨면서, 상승 추세 깨면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정도로 보고 사실 내일부터 급반등이 나타난다면 뭐 그래도 이렇게 아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트랩이 나타난 걸로 해석을 또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고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시총 상위주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인데요. 뭐 상대적으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흐름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저점을 지켜주느냐, 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저점을 지켜주고 나서 반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좀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자, 다음은 SK가 이제 꾸준히 반등을 좀 보이긴 했는데, 뭐 최근에 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SK가 이제 뭐를 품고 있는지 이제 아주 자꾸 막 분할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일단은 이 반등의 모양은 제가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매매하기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위에서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일단 봐주고, 그리고 나서 모양새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개 종목을 봤는데요. 몇 개만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설명 뭐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한번 대충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 흐름 뭐 좋지 않죠. 그냥 박스권 등락 정도 껏해야. 한전 다시 한번 급격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한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이래요. 늘 아주 급하게 올라오면 그냥 마음 편하게 팔아주면 또 조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필요는 보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그 저항을 보였던 자리 대략 한 24,000원대 중후반 자리에서 매도를 했다면 지금 한 10% 이상의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자리는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었던 자리고, 그 돌파 자리를 다시 뭐 살짝 깨기는 했는데 올라선 거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좀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자, 하나금융지주 마찬가지로 뭐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크래프톤 뭐 이제 추세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근접할 때는 이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아직 바닥을 찍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이제 돌파가 됐죠, 그죠?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저점을 여기서 이제 좀 만든 게 조금은 좀 아쉬운 거죠. 요런 저점을 만드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신저가를 발생을 시킨 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요런 추세 돌파가 나타나면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 돌파가 나타난 종목들은, 게다가 이렇게 완만한 추세를 돌파한 종목들은 급격하게 저점을 깰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 보시는 것도, 지금 시장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에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SK텔레콤은 뭐 다른 종목과는 달리 흐름이 완전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자, 다음은 두산중공업 반등 후 지금 일단 반락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H&M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상단 추세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상단 추세에 일단 팔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급격한 하락,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여기서 이 첫날 못 팔았다 하더라도 둘째 날도 팔았어야 되고 셋째 날도 팔았어야 되고 특히 5일선 꺾이면서는 강력하게 팔았어야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내일 정도 하락이 오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하이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저희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하이브 갖고 계시는 분 계신다 해가지고 내가 32만 원대 중반이 넘어가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 이 하락은 하루 이틀 더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이제 모습이 나타났던 이유는 BTS의 군 면제설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소 오버슈팅이 나타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쉽지가 않겠죠. 어쨌든 그게 국민적인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 다음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제가 이제 나름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 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고 오늘은 상승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이 좋은 주식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종목을 왜 2월 초에 꼽았는데 왜 좋게 꼽았겠습니까? 2월 초에 요때 꼽아놨던 거거든요. 요때. 그럼 여기서 만약에 샀다면 50만 원대 이제 한 중반 정도 52만 원, 3만 원에 살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64만 원. 그러면 한 20% 대략 20%의 수익이 이런 큰 주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고가주에서도 20% 이렇게 좀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 두 달 정도 되겠죠. 이제 2달 제가 요거를 종목을 이제 좋다라고 뽑은 이후로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자,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큰 흐름이, 단기 흐름 말고 큰 흐름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진 않아요.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저점을 안 깨고 돌아서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저점을 지켜내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저점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두 종목만 더 보고, 몇 종목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 넘어가서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최근에 좀 추세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그렇게 아주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SOL도 보시면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혜를 입었었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올라갔다가 지금 저항선 맞고 조정을 보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보면 될까요? 이렇게 어디서 삐리삐리 소리가 자꾸 나지? 거슬리는 금속성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자, NC소프트 저는 좋게 보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NC소프트 아직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추천하는 쪽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추천하는 자리는 그래도 그나마 그냥 좀 많이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이렇게 매도를 얘기했었던 자리,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려 있겠습니까?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그죠? 자, 하여튼 제가 제 방송을 들은 분들은 좀 잘 대응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요 종목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코스피 종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 교과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종목. 예,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전고점 돌파한 이후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났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요런 자리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죠? 저점 상승도 나왔고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 요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한 번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요번 상승이 나오면 대략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 파동이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은 매수 쪽보다는 매도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어디서 팔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막 속이 안 좋네요. 자,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상투를 정확하게 맞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게 돌파가 되긴 됐어요. 이 하락 추세가 돌파되긴 됐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의미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고점에서부터 약 한 45%, 50% 가까이 조정을 보이고 나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48만 원을 이렇게 돌파하는 건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라가려면 시간을 조금 들이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반등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거를 기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무상 300%라고 하는데 무상 300%. 무상 300%면 이제 주가를 4분의 1 토막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그냥 43만 원이니까 40만 원이라고 치고 이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초반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10만 원 초반. 그럼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로. 그죠? 이 가격대로. 자, 이 가격대로 내려갔을 때 과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글쎄요.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뭐 여기가 내려가면 뭐 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반등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일단 뭐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사실 좀 그래도 뭐 그냥 나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예. 그 액면 분할하는 것은 주가 방어를 위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거는 일단 좀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별다른 거 없고요. 그죠? 그리고 LNF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 고점일 가능성은 높고 접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이제 신고가를 이제 보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신고가를 단기적으로는 경신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생각보단 조정을 크게 보이지도 않았고 좀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 자, 다음은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는 그냥 뭐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 반등 줬다가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오늘 좀 강하게 하락을 보였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를 어제 살짝 돌파하는 흐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아, 여기 아니구나. 요거를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돌파를 했다가 내려온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런 건 이제 일종의 트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는 흐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이제 이전 저점을 지키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6만 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 정도 들어가면 일단은 한 번쯤 매수해 봄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고요. 첨보도 좀 나름 강하게 올라왔죠. 나름 강하게 올라왔지만 왼쪽 고점들에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 급격한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HLB 뭐 답이 없고요, 아직은. 자, 그리고 CJEN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저항선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리노공업 마찬가지고요. 자, 시젠 잠깐만요, 여기 좀 지우고. 네. 자, 시젠 제가 뭐 좋지 않다고 했죠. 뭐 이거 어차피 이제는 그 CPR 검사도 안 하는데 굳이 시젠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자, 에코프로. 자, 이거는 모양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다른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보다 모양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이제 장대 양봉이 나타났었고, 오늘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에코프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급격한 하락 이후에 에코프로 BM이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동안 얘는 이제 좀 올라가긴 했지만 못 올라가는 동안 좀 강하게 반등을 줬었고, 이후에 조정 모습도 나름 양호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LX 세미콘, 강하게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 신고가 경신을 못하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기간 조정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반등 준 후에 하락. JYP 역시 제가 꼽은 종목은 다르죠, 그죠? 제가 JYP를 계속 좋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결국은 신고가 경신하면서 역사적인 고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조정 가능성에 너무 무게를 두기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은 그냥 신고가가 딱 발생한 이후부터는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일단 트랩을 보이고 내려오기 전에는 그냥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고 있냐?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 적어도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들고 보는 게 답이다. 뭐 올라가는 걸 계속 만끽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뭐 아직 더블도 안 난 건데, 이 저점 대비 더블도 안 난 거니까 일단 버티는 게 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조정을 하려면 여기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매도 자리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조정을 하기는 했는데 계속 밑꼬리가 달리면서 나 별로 조정 안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줬던 겁니다. 이러면 일단 흐름이 좋은 주식들은 재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잘못 그려져 있네. 뭐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자, 동진세미캠. 네, 동진세미캠도 이 왼쪽 저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반등을 줬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여기서 상투를 쳤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이런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이거를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올라간다 라는 판단을 하기는 지금 장세가 너무 허약합니다. 너무 허약해요. 자, 다음은 SM. 시가총액을 그냥 뭐 JYP가 SM을 앞질러 버렸어요.
자, SM은 이미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긴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내려오면서 트랩을 보인 거죠. 지금 흐름이 영 좋지는 않습니다. 추세도 이탈했고, 물론 이제 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높진 않아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JYP에 비해서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JYP에 비해서 좋지 않다. 오늘도 보시면 하이브 3%, JYP 보합, SM 3%, YGM 3%, YGM까지 3%를 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센 놈은 센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예. 자, 솔브레인 급격한 하락을 계속 거치다가 지금 3월 중순께부터 반등을 보인 후에 지금 단기 조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원익 IPS 그렇고요. ST팜, 자, 동화기업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타났죠. 동화기업이 최근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사실 이게 이 저점을 깬 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 이런 걸 갖다 이제 트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트랩을 보였을 때는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뭐 이런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일단 뭐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바닥권을 형성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반등의 한 부분이다. 자, 심텍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위직워크 스튜디오도 지금 보시면 이제 추세가 지금 살짝 건드려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뭐 추세를 보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정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볼까요?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추세 보정을 조금 해보면 아직은 추세 이탈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추세가 깨지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기가 아직은 뭐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자, 아프리카 TV도 최근에 상승 반등을 조금 보였다가 뭐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 이런 것들은 좀 추가 조정이 나타나는 쪽에다가 무게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정도 적어도 이제 저점 확인은 해야 되겠죠. 이 저점이 그래 저점이야, 나 이제 더 이상 당분간은 여기 안 깰 거야 하는 뭔가 있으려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꼭 안 내려오더라도 아니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흐름은 판단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것들도 꽤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급격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컴투스, 다음은 컴투스도 뭐 별반. 네. 자, 요거 지금 이제 그 클래시스인데요. 꽤 많이 반등이 나왔죠. 근데 모양을 보면 좀 달라요. 뭔가 이 저점을 찍은 이후로 반등이 나타나서 저항을 보였지만, 이게 만약에 안 좋은 거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러고서 돌파가,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의 모습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좀 의외긴 하네요. 그죠? 모양새로 봤을 때 상당히 의외긴 해요. 어쨌든 뭐 조정의 모양은 이제 추세 복귀가 나왔으니까 가능성은 이제 두고 봐야겠죠. 자, TCK 뭐 그냥 박스권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뭐 이런 종목들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어서, 뭐 이거는 뭐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올랐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 착각했네요. 올라온 패턴이 좀 달라서 그렇지, 요 저점이 다시 한번 무너지면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도 있어요. 8만원 라인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뭐죠?
이게 엔캠 안랩인 줄 알았는데 엔캠까지 보고 오늘 여기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큰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이라 뭐 별로 볼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줬는데 잘 버텨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좀 반등을 주고 있는 KMW인데 이제 어제 그저께까지 반등을 주고 여기 보시면 저항을 여기 돌파해서 위에서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항을 보이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여기서 좀 이렇게 놀다가 돌파가 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서서히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꽤 큰 조정이 있었잖아요. 9만 원짜리가 3만 원까지 3분의 1 토막.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반등에 이제 좀 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나가기 시작하면 반등에 조금 무게를 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쉽지가 않네요. 모든 게. 예.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생각보다 좀 하면서 좀 최대한 많은 종목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많은 종목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뭐 체력적으로도 좋지 않고 어제는 조금 뭐 기분 안 좋은 일도 발생을 하고 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예,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아픈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게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일단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내일, 특히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뭐 하락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너무 그런 거에 동요받지 마시고 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장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인버스만 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우리나라 시장을 뭐 900선까지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을 믿지 마시고, 뭐 제가 보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조회해봤더니 좀 가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너무 그런 것들에 이제 동요되지 마시고 그 자신의 어떤 관을 잘 세우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 저 같은 뭐 전문가들도 결국은 본인의 투자를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언으로만 생각하시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믿는다면 따라가겠지만 뭐 어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뭔가 시간을 두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한쪽 방향만 계속 이렇게 줄창 외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리고 뭐 이 시장에서도 뭐 어쨌든 계속 매도를 외치면 언젠간 맞게 되고 계속 매수를 외치면 언젠간 맞게 되는 게 시장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마다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생방송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